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 본연지성 더 프로퍼 타임의 전시 오프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빛의 아트 뮤지엄의 이유리 큐레이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번 전시의 타이틀인 더 프로퍼 타임, 본연지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프로퍼 타임이라는 용어를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프로퍼 타임은 물리학 용어로 고유 시간 또는 참 시간을 의미합니다. 어떤 경로를 통해 움직이는 관찰자 스스로가 느끼는 시간을 말하는데요. 이는 항상 관성계에 있는 어떤 관찰자가 느끼는 시간들을 말합니다. 이번 전시의 주제 고유시간은 인간과 사물에는 각각 본래 가지고 있는 본연시간, 참시간이 있다는 의미를 의미하고 있는데요. 네, 개인이 가진 고유시간은 본연의 것이며 유일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사회가 아무래도 너무 바쁘다 보니까 우리 사람들은 본연의 시간을 점점 잊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두 작가님은 이런 고유 시간을 회복하고 또 인간의 본성을 되찾는 일을 화가의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정면의 두 작품이 김선두, 김영길 화백님의 대표 작품인데요. 김선두 작가님, 이쪽 왼쪽에 보이시는 작품이 김선두 작가님의 작품입니다. 김선두 작가님의 작품은 총 11점이 전시되어 있고요. 여기 오른쪽에 김영기 작가님의 작품은 총 15점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리에 정말 많은 귀빈분들이 와주셨는데요. 먼저 추운 날씨에도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모두 호명을 해드리지는 못하는 점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순서로는 축사 순서인데요. 먼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이 전시를 공동 기획해 주신 이미옥 대표님이 와주셨습니다. 네, 이미욱 대표님이 통영에서 이제 갤러리를 하고 계신데요. 네, 먼 걸음 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통영하고 서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전시 기획 일을 하고 있는 이미옥입니다. 그리고 저희 통영 출신의 김영길 작가를 직접 전시 일정하고 작업하는 데서 케어할 수 있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하고요. 그리고 우리 김형길 작가가 예전에 그 어떤 개인적인 일로 공백을 조금 거쳤지만 지금 다시 그 이전에 어떤 그 명예를 다시 회복하고 있는 지금 자리이기도 하고, 오늘 여기 빛의 아트 뮤지엄의 전수미 대표님과의 소중한 인연으로 오늘 이 자리에 또 같이 협업해서 전시를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이번 전시를 위해서 같이 힘써주시고 또 홍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저희 빛의 아트 뮤지엄 식구분들을 이제 호명해 드릴 건데요. 총괄 기획을 맡아주신 저희 빛의 전수미 관장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는 또 같이 기획하는 데 도움을 주신 우리 조문수 고문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또 홍보실장님이신 임영균 대표님도 한번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으로 또 또 기획에 많은 도움을 주신 우리 송주환 실장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 다음 축사로는 이 자리에 저희 빛의와 함께 전시를 하셨던 무한한 낙원을 꿈꾸는 추상화가 스토니강 작가님이 오셨는데요. 네, 한번 나와서 축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언론계 올해 대표로서 계셨고 이제 렘브란트의 빛과 그림자를 이용한 방송을 해서 또 BBC나 교과서에 소개가 이렇게 될 정도로 훌륭한 언론이셨는데 아예 이제 전업 작가로 원래 하고 싶었던 그런 길에 접어든
스토니강 이제 지금은 작가로 불리시는 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본명은 김강석이고요. SBS를 비롯해서 여러 언론계를 전전하다가 지금은 그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인문학 재단인 플라톤 아카데미 계열 거기 매거진하고 사이트 편집인을 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몇 년 전에 사실은 미술 평론을 공부를 할까 하고 왔다 갔다 하다가 이 전수미 관장님한테 적발이 돼가지고 발굴이 돼서 그때 저 스토니강이라는 이름의 예명의 화가로 등단을 해서 지금 부지런히 배우고 있고요. 오늘 저는 이 축사 전문 화가로 해서 작년까지는 현직에 있다 보니까 저 TV에도 일체 얼굴을 안 내밀었는데 올해부터는 이제 프리하게 얼굴을 내밀게 됐고, 이 첫 번째 순서로 우리 김선두 화백님하고 김영길 화백님, 이분들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한국의 거의 대표급 작가들입니다. 그 전에 이제 철주 화백 같은 대가들도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국내에서 최고의 어떤 역량을 발휘하고 계시고, 이 화단은 물론이고 국내에서 가장 높이 평가하는 두 분의 작가님을 이 빛에 모시고 전시를 하게 된 것에 대해서 특히 제가 축사를 하게 돼서 어줍잖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데요. 너무나 영광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작품 보긴 했지만 오늘 이 대작들을 더 가까이서 보게 되니까 정말 남다른 것 같습니다. 우리 김선두 화백님은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은 남한산성 그 표지 취하선의 이제 그 화가 장승업 화백 역할 등등으로 해서 유명하시지만, 저는 쭉 찾아보다 보니까 또 그 문학이나 이쪽에 엄청 조예가 많으셔가지고 제가 학창 시절에 제일 좋아했던 이청준 선생님 그 책을 여러 권 같이 작업을 하셔가지고 한 걸 보고 정말 더 존경을 하는 그 마음을 더 갖게 됐고요. 우리 또 김영길 화백님은 또 국내 또 대단한 역량을 보여주고 계신 대단한 분이시고, 저도 이제 명색이 화가라고 이렇게 어줍잖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죽어도 깨어나도 못 따라 할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해서 쌓아서 올리셨는지. 그 전에 김태호 화백님이나 유명한 그런 분들 작업을 보면 그거는 뭔가 패턴이 있어서 가능하겠다 싶은 생각인데, 우리 김영길 화백님은 그런 패턴을 기반으로 하지만 다양한 변주를 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도 조형적인 어떤 그런까지 다 갖고 계셔서 이 참 대단하다. 그리고 이 두 분을 이 빛에 모시고 우선 이렇게 전시하는 것도 저는 상당히 이 국내 국가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그런 작업인 것 같고 축하를 드리고,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시국이 이래가지고 지금 미술계가 쑥대밭인데 아마 이 전시는 거의 all sold out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이번에는 다음으로는 드디어 오늘 전시의 주인공이신 김영길, 김선두 작가님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제가 한 분씩 이제 호명해드리면 작가님 소개해주시고 또 작품 설명까지 간단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김선두 작가님 소개 한번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네. 우리 김영길 선생님하고 같이 전시를 하게 됐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옛날에 많이 이렇게 교류가 있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전시로 만나서 이렇게 또 같이 하게 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그 작품 보니까 저랑 통한 게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고향이 장흥인데, 전남 장흥인데 거기가 문학의 고장이거든요. 거기도 이제 쉽게 얘기하면 소설의 대가들 이청준, 한승원, 그 다음에 송기숙, 이승우라는 불세출의 대가 4명이 나온 거기고, 통영도 하면은 어마어마한 작가들이 많죠. 박경리 선생부터 윤희상 보면은 어마어마한 유치한 선생 참 이렇게 많고, 그 다음에 또 화가들도 많습니다. 거기 전영림 선생이라든지
그 많은데 거기가 또 바다가 또 접해 있고 저도 바닷가에서 또 태어났거든요. 강진에 한번 2009년도에 이제 여행을 갔어요. 그래서 그 주작산 휴양림에서 잤는데 그때 펜션에서 봤는데 큰 그 창이 있어가지고 우연히 새벽에 눈을 떴는데 그 창이 한 3분의 2가 완전히 별로 가득 있더라고요. 그래도 오랜만에 이제 그 별빛이 빠져가지고, 이야, 저게 낮에 보이면 어떤 풍경이 될까라는 상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야, 낮에 그림이니까 사진은 뭐 불가능하더라도 낮에 그림에선 가능하지.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그럼 낮에 별 한번 그려보자.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또 재미있는 어떤 의미를 담을 수 있겠더라고요. 원래 안 보이는 건데 이제 그리는 거니까 안 보이는 거는 빛에 가려서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빛을 현상으로 보고 이 안 보이는 낮별을 본질로 이렇게 어떤 메타포로 삼았어요. 변두리 풍경이거든요. 안성에 있는 풍경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때는 어떤 얘기를 담으려고 그랬냐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 있죠. 이렇게 그 삶의 중요한 것들은 안 보인다라는 쪽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별은 또 어떤 그 서정이기도 하지만 꿈의 메타포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또 어떤 의미로는 시골에서 올라와가지고 딱 내 이렇게 어떤 그 지금의 나를 이렇게 보니까 약간 그런 이방인 같은 거 있죠. 이렇게 붕 떠가지고 다니는. 그래서 약간 풍경이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서울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떠도는 사람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떠도는 자의 어떤 내면은 조금 이렇게 속이 조금 시끄럽거든요. 이렇게 어수선하고. 그래서 그때 변두리 풍경을 그 어수선한 풍경이다. 그 어수선한 쪽에서 어떤 그 이렇게 꿈을 찾아가는 뭐 그런 걸로 봤다가 사실 조금 이제 생각이 바뀐 게 이쪽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윤두서의 그 체도를 보면서 사실은 조금 아이디어를 얻었는데 체도에 보면은 쑥 캐는 그림이잖아요. 체도 의미가. 근데 윤두서는 굉장히 그 풍속화의 대가입니다. 우리나라에. 그 풍속화의 대가인데 체도를 보면은 두 여자가 등장하는데 거기서 그 사람들 시선이 이렇게 수계가 있어요. 수계. 그런데 그 뒤에 높은 산도 있고 풍경도 있고 정달씨도 울고 있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수계만 이렇게 눈이 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 그 사람을 약간 저런 새로 조금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변형을 해서 얘들은 지금 달콤한 것들 먹는 거에 그냥 과자 봉지에 지금 여기 관심이 가 있죠. 먹는 거에. 그래서 똑같은 의미예요. 별은 그 우리 삶에서 어떤 그 깨달음이라든지 그 중요한 어떤 그런 진리라든지 본질적인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얘네들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이 먹는 거에 막 눈이 가 있죠. 요 여름 풍경인데 여름은 사실 제가 어렸을 때 제일 좋아하는 계절이 여름이에요. 왜냐 그러면 그때는 일 안 하고 이렇게 놀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시골 아이들이 하는 일과는 뭐냐, 오전에는 이제 저는 바다도 있고 들도 있고 뒤에 가면 산도 있으니까 수영을 맨 처음에 바다에 가서 수영을 즐기고 오다가 또 이 둔벙이라는 웅덩이 있거든요. 거기서 즐기다가 겨우 이제 여름에 오후에 이제 풀 베러 가니까 계곡에서 또 즐겨요. 그런데 그때 풀 배 가지고 내려올 때 보면은 약간 여름이 그 해질 때 참 좋습니다. 이렇게 산들바람도 이렇게 불어오고. 그래서 그때를 기억하면서 그린 거예요. 이걸 마치겠습니다.
작품 설명 중에 욕망의 눈을 감췄을 때 삶의 본질적인 부분이 보인다는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다음으로 이제 우리 김영기 작가님의 소개와 작품 설명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세요. 저는 사실은 관심 있는 것이 뭐라고 할까요? 아낌없이 주는 나무처럼 아낌없이 주는 바다, 아낌없이 주는 자연, 그런 것이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고 또 그것이 자연이고 또 자연이라는 것 자체가 곧 우리가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이고 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 자체가 그것이 그 파동 자체가 그 자연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주의 만물이 흐르는 그 과정 속에서 영원히 생존하는 것, 그것이 곧 자연이고 곧 그것이 내가 존재한다는 거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희 지금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이게 지금 현대 문명 속에서 이 예술이 가야 할 아니면 예술이 역할 시대적으로 오늘날 그 카오스적인 혼돈 시대에 예술의 역할이 무엇일까? 또 표현들이 그래서 저는 사실은 우리가 늘 평상시에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듯이 이 자연에서 나오는 그 나무가 죽어서 정말 우리에게 동시대의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선물상자가 됩니다. 그 선물상자가 또 저에게는 조형성의 하나의 표현의 매체로서 다시 무대로 등장하거나 아니면 예전에는 정상적 위에서 바로 표현했기 때문에 무대였고요. 무대이자 표현의 기법이었고 지금은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가지고 지금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가 그 나무가 본질이 나무죠. 나무가 그 자연이고 그래서 저는 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아니면은 우리가 인류가 갈 때 좀 서로가 제 작품의 가장 본질이 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타락이라고 했는데 결국은 사랑이 서로 그러니까 어떻게 이 사회에 딱딱하게 굳어져 있고 아니면은 우리에게 마음이 고착화되어 있는 불편함들 그런 것들을 풀어줄까.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어주고 이음이라는 연결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파동이거든요. 그것이 저는 생명이라고 하기 때문에 제 재료로서 많이 지금 재구성해 가지고 붙여보고 있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에 근래 들어서는 사실은 이제 통영에서 제가 좀 생활하는 적이 있어가지고 바닷가에서 재료들을 좀 주워가지고 그 파도에 밀려서 시간이 흐른 조개 껍질이라든지 뭐라고 할까요? 굴껍질을 그것이 그 고스란히 생명을 담았던 것들인데 잘게 부서져 있는 것들을 제가 이제 주워가지고 삶아가지고 아무래도 거기서 미생물이 번식해서 있으니까 삶고 말리고 씻고 또 삶고 해가지고 좀 과정을 거쳐서 지금 저 그대로를 활용한 겁니다. 그래서 늘 저는 자연과 생명과 그 정말 아낌없이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도 정말 우리를 향해서 아낌없이 주는 삶이 되기를 그리고 또 그걸 또 추구해가는 예술 세계가 되기를 제 스스로가 노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시 작가님의 작품 설명을 직접 들었을 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 전수미 관장님 한 말씀 듣겠습니다. 네네네. 그 이인전 선생님들이 그 설명을 해주신 걸 보니까 너무 행복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본 곳을 기억하는 삶이라는 건 얼마나 풍요로운 것인가. 그래서 이 자리에서 보신 것들, 공감했던 것들을 오늘 마음껏 느끼시는 풍요로운 우리 삶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상으로 오늘 김영길, 김선두 2인전 본연지성 더 프로파워 타임의 오프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전시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번 전시는 제가 정말 이렇게 좋아하는 후배 작가인 김영길 선생과 같이 하는 전시입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이렇게 하는 작업도 그렇고 김 선생도 마찬가지로 삶 내면에 있는 어떤 그 본질에 관한 거, 어떤 진리에 관한 통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거를 더 프로퍼 타임, 고유의 시간으로 라는 어떤 제목으로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제 작품은 납별이라는 시리즈 작업인데요. 여기 보면은 이제 별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꽃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또 새나 곤충이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이제 납별이라고 그랬는데, 그거는 낮에는 별이 보이지 않는데 그 보이지 않는 별을 그린 겁니다. 그 별을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은 이제 빛인데, 빛은 그 현상이고 별은 어떻게 보면 본질인 거죠. 그래서 본질은 잘 드러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현상이 가려 있으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은 새나 곤충들이 그 별을 보지 않고 이렇게 먹는 거에 좀 시선이 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먹는 거는 이제 욕망을 은유하는 건데, 제 그림은 욕망이 눈을 가릴 때 어떤 삶의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품의 아이디어는 어디서 주로 넣으시나요? 네, 보통 그림의 출발은 우리 삶의 어떤 일상에서 출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삶의 어떤 구체적 사실에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 납별도 마찬가지로 제가 강진에 여행 갔을 때 펜션에서 본 굉장히 아름다운 밤별을 보고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은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그림의 시작은 내 일상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감상하는 자들에게 우리 작가 선생님 작품을 감상하는 팁을 주신다면 한 말씀 설명. 네. 근데 그림을 보고서 이 주제가 뭘까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보이는 대로 먼저 느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형태라든지 색이라든지 구도라든지. 그래서 그림은 어떻게 보면 깨달음이 앞서서 즐거움이 먼저니까. 그래서 이제 쭉 보시다가 제목을 한번 보시고, 그래서 어떤 작가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은 재밌을 것 같고요. 또 만약 궁금하면은 이렇게 제 자료를 한번 찾아본다든지, 아니면 여기 큐레이터 선생님들한테 또 이렇게 설명을 부탁드리면 재미있는 어떤 감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 사용하시는 표현 방법과 스타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재료가 지금 우리 한국화 재료거든요. 그래서 제 그림에 쓰여지는 테크닉은 장지 기법이라고 그래서 우리 전통 초상화에서 쓰이던 기법입니다. 그래서 이 기법의 특징은 색을 여러 번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발색법이 있는데 마치 김치나 젓갈을 담그는 것처럼 색을 숙성시킨다고 그럴까요? 그래서 한 30에서 한 40번 정도, 또 많으면 50번 정도 이렇게 칠해서 이렇게 색이 우러나오도록 하는 거. 그 기법을 통해서 제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작가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화풍을 찾아가기까지 많은 힘든 여정이 있으셨을 텐데
어떻게 그 자기 소통을 찾아가시게 되셨나요? 네. 근데 작가들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요즘 현대미술은 재료기법에도 주제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앤디 워홀은 내 그림은 껍데기가 다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여러 가지 기법을 쓰고 있지만은 특히 납별이나 여기 하나 출판된 그 느린 풍경 같은 경우 이렇게 보면은 그 장기법을 택하게 된 거는 뭐냐 그러면은 그 어떤 밤하늘이나 어떤 풍경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무한한 깊이 그거를 통해서 또 일획으로 이렇게 그린 꽃이나 또 새벌 이런 것들이 서로 이렇게 대비되면서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어떤 주제가 그 장기법이 맞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계속해서 어떤 그 재료의 어떤 실험 같은 거는 이제 계속 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우리 그림의 어떤 그 미학 뿌리는 수묵화에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테크닉적으로는 장지기법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상반기에 그 개인적으로는 그 수묵화 하집을 제가 한번 제대로 한번 그동안 작업했던 것들을 모아서 하집을 낼 작정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 소개 한번 해주시죠. 저는 그 중앙대학교 예술대학 한국학과를 졸업했고요. 거기서 또 한 30여 년간 교수로서 그 후학을 가르치다가 작년에 정년 퇴임을 하고 이제 작업에 정년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그림을 현대화로서의 어떤 그 한국화 그런 어떤 작업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어떤 그런 쪽으로 우리 그림을 정말 현대화로서의 우리 그림을 창작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소개를 좀 해주시죠. 저는 이번 전시가 또 빛의 아트 뮤지엄에서 이렇게 기획해 주셔가지고 또 김선두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작품을 하게 돼서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전시된 작품에 대해서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제 작품이 평상시에 제 작품의 방향성은 전부 생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은 저는 자연이고 자연은 그 타력이고 타력은 곧 파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주고 그래가지고 제 작품을 보시다시피 하나의 이 망처럼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다 이 생명은 아니면은 파동은 다 연결되어 가지고 있다 그런 것을 지금 제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작품을 제작할 때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부분일까요? 그게 아무래도 오늘날 저희들이 이 시대성 고도로 발달되어 있는 오늘날 현대 문명과 어떤 예술이 같이 예술이 나아가야 될 그 방향 아니면 그 역할에 대해서 제가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인간과 생명과 또 자연과 타력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파동이고요. 네. 주로 사용하시는 표현 방법과 또 스타일은 무엇이고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일단은 그 평면이지만은 평면성을 그동안 해왔던 많은 작가들의 지속되어 왔던 평면성에 대해서 상당히 저는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35년 전부터서 종이 상자라는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그 위에 특히 그 종이 상자라는 것은 오늘날 우리 동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선물 상자죠. 그것은 립스틱 상자 아니면은 이 선처럼 보이는 게 있는 좀 큰 상자들이에요. 그것을 해체하고 재구성해 가지고 어쨌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묻어져 있고 그런 우리의 삶의 어떤 내용들이 서로 소통되는 것을 끌어다가 다시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제 작품은 좀 시간적으로 조금 소모가 되지만은 어쨌든 조금 입체적인 요소를 좀 띠고 있습니다. 나의 작품을 보는 관람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죠. 네, 그냥 동일하게 저도 마찬가지로 먼저 작품은 그냥 보고 즐기는 거죠. 그것이 마음에 와닿았을 때 그 작품에 대해서 또 좀 더 예술성이라든지 그 사람이 표현하고 했던 그 조형성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진행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즐기는 게 우선이겠죠. 창작 활동을 하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적이 있다면 언제일까요? 창작하면서 뿌듯하다 하는 것은 제가 늘 사실은 작업을 하는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뿌듯합니다. 그리고 제가 예술이라는 걸 추구해가는 과정, 사실 또 충분하지 않지만은 때에 따라서는 힘들고 또 고되더라도 그 예술을 추구해가는 그 과정이 저는 언제나 즐겁고 뿌듯하고 기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기억되는 작가로 남고 싶으신가요? 예술이라는 것 자체를 늦게 깨달았어요. 저도 이렇게 학생들을, 후학들을 가르친 게 30년이 넘게 가르쳤는데, 글쎄요, 예술이라는 것을 정말 추구한 작가로서 이제 나머지 인생이라도 더욱더 꾸준히 그렇게 나아가고 싶습니다. 앞으로 또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은 올해가 저에게는 터닝 포인트 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왜냐하면 작년에 제가 시간을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조금 활용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올해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작업도 정확하게 다시 예술성을 고려해가지고 좀 더 진행 중에 있고요. 네. 네, 마지막으로 본인 소개 한번 해주시죠. 늘 감사로 살아가는 사람인데요. 그 감사가 저는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생명이 아까도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은 그게 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주에서든 아니면 자연이든 주변에서 주는 그 파동, 그것이 자연이라고 생각합니다. 묘하게 그것이 서로 이꼬르 동일하더라고요. 그것이 곧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는 감사로 열심히 제 작품을 예술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이기를 기억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영길 작가는 이제 우리 지금 조형 작가입니다. 그리고 생명체의 나무에서 추출한 종이를 가지고 우리 인간들이 쓰임에 따라서 선물 상자, 어떤 여러 용도의 상자를 쓰죠. 그 상자가 쓰임이 다 되면 폐기하는 버려지는 그 종이들을 다시 작가의 영혼을 불어넣어서 새 생명을 작품으로서
만들어내는 그런 컨셉이고요. 그리고 김연길 작가가 지금 이제 제2의 다시 장에서 지금 작업을 새로운 시도를 해온 게 네트 시리즈예요. 네트 시리즈가 종이 상자를 다 이용을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리고 친환경적 작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김연길 작가는 우리나라 조연계를 대표하고 지금 조연계에서도 조형행 언어의 마술사라고도 불리는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큰 무대에서 글로벌한 작가로 거듭날 수 있는, 지금 이미 그 날개짓을 시작했고,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